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관상가 도철은 여인의 얼굴만 봐도 그녀가 언제 첫 경험을 할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처녀는 이번 달 안에 남자를 만날 상이고 저 처녀는 3일 후 떡집 총각 거시기 맛보고 정신 못 차릴 상이오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강물에 떠내려가는 처녀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저 관상은 공주의 관상? 술에 취한 도철은 옷을 벗어 던지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를 구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보니 이보시오. 혹시 궁에서 나온 분이시오? 강에 빠진 처녀의 관상을 보고 물에 뛰어든 관상가. 도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한양 뒷골목에 도철이라는 관상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관상 보는 솜씨는 일품이었지만 돈 관리는 정말 엉망이었지요. 그날도 마을 사람들이 도철을 찾아와 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철아, 우리 딸내미 언제 시집 가는지 좀 봐줘. 도철이 안하게 딸을 보더니 눈을 깜빡였지요. 아따, 이 처녀는 3일 후에 떡집 총각이랑 눈이 맞을 상이구만. 그런데 도철이 딸의 코를 자세히 보며 희죽거렸습니다. 처녀는 코끝을 보면 첫 경험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처녀는 혼례 전에 이미 맛보기를 한 상이로구나. 뭐라고? 우리 딸이? 어허, 걱정 말게. 떡집 총각은 우둔해서 꿈에도 모를 거요. 그리고 그 총각 거시기가 찹쌀떡처럼 쫀득해서 딸이 좋아할 거야. 안하기 부채로 도철의 머리를 탁 쳤습니다. 이 망할 놈. 점잖게 관상이나 볼 것이지. 아무튼 능글 맞은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돌아가자 도철은 어김없이 기생집 취설로로 향했습니다. 기생 춘향이가 반겨주었지요. 오, 우리 도철 나리. 오늘도 관상 좀 봐주시겠어? 춘향이가 앞가슴을 살짝 내밀며 웃었습니다. 춘향아, 오늘 손님들은 어땠나? 글쎄, 다들 거시기만 크다고 자랑하던데 영 시원찮더라고. 도철이 춘향이의 가슴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지요. 춘향이 내 가슴을 보니 오늘 밤 손님이 셋은 더 올 상이구나. 정말? 그럼 돈 많이 벌겠네. 오늘은 꽃단장하고 아래 위로 향도 좀 치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겠네. 그려, 오늘은 단디하고 뽕을 뽑아야 한다. 그러니 공짜 술 좀 내오거라. 그렇게 술에 만취한 도철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냇가 다리를 건너다가 소변이 급해서 난간에 대고 보리를 보았지요. 어허, 이놈의 거시기가 오늘 부지런했구나. 요즘 가뭄이 심한데 강물 좀 불려놓을까나. 쉬익쉬익 오줌을 누는데 갑자기 강물에서 뭔가 떠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것은 사람이냐 아니면 큰 무불이냐. 도철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한 처녀가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도철은 술이 확 깼지요. 어허, 저 관상은. 달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녀의 관상을 자세히 살펴본 도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매, 저 코는 황후의 코로구나. 높고 곧아서 나라를 다스릴 상이야. 그녀의 눈썹은 버드립처럼 고왔고 귀는 두툼하고 길어서 복록을 상징했지요. 아따, 저 귀는 천하의 복을 가져올 상이고 저 이마는 왕씨의 기운이 가득해. 도철이 더 자세히 보니 그녀의 관상에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보통 관상이 아니야. 내 평생 이런 대박 관상은 처음 본다고. 그러자 도철은 바로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추워도 저 관상만은 살려야 한다. 내 관상이 틀릴 리 없어. 저고리를 벗고 바지를 벗으며 중얼거렸지요. 어허, 이놈의 거시기가 추위에 거북이 대가리 마냥 쪼그라드는구나. 첨벙, 도철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아, 젠장, 내가 물질을 못하는 걸 깜빡했네. 도철이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시오. 사람 살려. 하지만 그 순간 처녀가 더 멀리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각오를 다졌지요. 안 돼. 저 관상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물귀신이 되더라도 구해야 해. 저 처녀는 분명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도철이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간신히 그녀를 붙잡고는 강가로 향했지요. 아따, 이 처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야. 가슴도 큰데 물을 잔뜩 먹어서 더 무겁구나. 끙끙거리며 강가에 도착한 도철이 처녀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지요. 도철아, 그 처녀는 누구냐? 아, 강에 빠진 걸 구했습니다. 아이고, 도철이가 미인을 구했어. 미인을. 얼굴이 달덩이 같구만. 이놈아, 그런데 혹시 기생집에서 데려온 건 아니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도철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정말 강에서 구한 거라니까. 그래도 조심해라. 모르는 여자 함부로 집에 데려오면 탈 날 수도 있어. 도철의 누추한 오두막에 도착해서는 처녀를 자신의 이불에 눕혔습니다. 자, 이제 좀 깨어나 보시오. 당신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 죽겠소이다. 도철이 처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지요. 내 관상 실력으로 보건대 이 처녀는 분명 범상치 않은 신분일 거야. 음. 그런데 처녀가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철은 가슴이 두근거려 말을 더듬었지요. 어허, 드디어 깨어나셨구만.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시오? 처녀는 낯선 오두막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관상가 도철이고 당신을 강에서 구했소이다. 실례지만 낭자 이름은 무엇이오? 내 이름은 월하라고 하겠소. 도철이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지요. 월화, 아이고매. 그 이름도 귀한 상을 가진 문다운 이름이구려. 그러자 도철이 갑자기 월화의 손바닥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관상으로 보나 송금으로 보나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오. 월화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상?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으시오? 거시기 같은 소리 말고 현실적인 얘기나 하시오. 그런 것보다 그때 월화가 자신의 젖은 옷을 내려다보며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이 옷이 왜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이요? 그게 강에 빠져서 떠내려가길래. 강에 빠졌다고요? 내가 왜?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떠내려가고 있길래 건져냈소. 건져냈다니 나를 물고기 취급하는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따, 사람 목숨 살려놨더니 왜 따지는 거요? 구해줬다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뭔가 보신 건 없어요? 보다니 뭘 봤다는 거요? 거시기, 그런 거 말이에요. 허참, 난 관상만 봤을 뿐이라니까. 이 처녀가 참. 그때 밖에서 마을 안악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창문으로 대답했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 돌봐준 것뿐이라니까. 월화가 도철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요? 아, 아무것도 아니요.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 같은데. 내 옷밖에 없는데 좀 클 텐데. 어쩔 수 없구려. 그럼 등을 돌리고 계시오. 도철이 황급히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속치마도 젖었을 텐데. 내가 입던 잠방이라도 하나 있겠소? 뭐라고요? 당신이 입던 걸 나보고 입으라고요? 아니, 그게 다른 속옷이 없어서. 아이고, 이 변태 같은 사람. 남자가 입던 걸 처녀한테 입으라니. 그럼 어쩌란 말이요. 젖은 채로 있다가 열병이 나는 것보다 낫지 않소? 그래도 그건 너무하잖아요. 차라리 안 입고 말지. 안 입고? 그럼, 어허, 그것도 이상하고. 아이 참, 이 양반이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일단 알았으니까 얼른 옷이나 주시오. 변태 관상가. 뒷간 들어갈 때 옷구름 미리 푸는 놈처럼 성급하게 굴지 마시오. 잠시 뒤 월화가 뒤돌아섰습니다. 부시럭부시럭 옷 벗는 소리가 나자 도철의 거시기가 거북이 대가리 마냥 머리를 쏙 내밀었습니다. 어허, 오늘따라 이놈이 왜 이리 말을 안 듣나. 관상만 봐야지. 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직 다 안 입으셨소? 이제 봐도 돼요. 근데 이 옷고름은 어떻게 매는 것이요? 도철이 돌아서서 월화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큰 옷을 입은 월화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이고매, 이 처녀가 뭘 입어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내 관상이 정말 맞았구만. 도철이 감탄하고 있을 때 월화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기, 그런데 배가 고파 죽겠소. 먹을 것이 있소? 도철이 머리를 긁적이며 당황했지요. 그게, 먹을 것이 이게 다요. 장에는 시래기 된장국과 보리밥, 그리고 짠지 몇 쪽이 전부였습니다. 뭐? 이게 다라고? 거지도 이것보단 낫겠구만. 방금 뭐라 하셨소?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고, 옷도 주고, 밥까지 차려줄까? 뭐라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먹소. 그럼 돈을 더 벌면 되지 않소? 어허, 그럼 소적께서 뭘 도와주시겠소? 공짜밥 그저 먹을 생각이랑 말고 내일부터 관상 보는 것이나 도와주던가. 내가 왜 그런 것이 같은 일을 도와줘야 하오? 아이고, 그럼 어쩌라고? 공짜로 먹고 자려면 뭔가는 해야지. 그때 월화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 이 여자가 방금 뭐라고 했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걸 목숨 걸고 살려냈더니 더러운 놈이라고라? 알았소. 내가 실수했소. 그럼 내가 해보겠소. 내가 도와줄 테니 당분간만 신세 좀 지겠소.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월화가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것을 본 도철이 깜짝 놀랐지요. 이 글씨체는 궁중에서나 배울 수 있는 서체인데 소저가 어디서 이런 글씨를 배우셨소? 그냥 어릴 때 서당에서 배운 것뿐이오. 서당에서 이런 글씨를? 아니, 이건 왕실 서체라고. 혹시 소저는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의심스러워하는 도철을 보며 월화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지요. 방이 하나뿐이어서 함께 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마루에서 자겠소. 아니요. 당신이 주인이니 당신이 방에서 주무시오. 그럼 안 되지요. 처녀가 냉기 올라오는 마루에서 자면 거기가 큰일 난다니까. 이보시오. 도대체 그 머리통 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자꾸 이상한 상상만 하는 것이오. 그렇게 둘 다 양보하다가 결국 방 가운데 병풍을 치고 나눠서 자기로 했습니다. 자, 이 선을 넘어오지 마시오. 월화가 이불로 선을 만들며 말했지요. 알았소. 근데 혹시 밤에 추우시면 내 품에 안겨도 좋소. 뭐라고? 이 변태 관상가. 처녀 손목 잡았다고 벌써 허리춤이 뜨거워지면 안 되지. 월화가 베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이고 매, 오해요. 정말 추울까봐 물어봤다니까. 오해고 뭐고. 붓짐 풀기 전에 주인 집 허락부터 받는 게 순서라고.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허, 이 처녀가 은근히 야한 소리를 다 하는구만. 그렇게 어색한 하룻밤이 지나갔는데 다음 날 아침 도철이 잠에서 깨어보니 코끝에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지요. 어허, 이 냄새는 뭐야? 부엌으로 가보니 월화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에는 근사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이게 뭐시여? 이런 음식은 대갓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건데 소저가 언제 이런 솜씨를. 월화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배운 것뿐이오. 어머니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셨다고? 아따, 보통 어머니가 아니시겠구만. 도철이 한술 떠먹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아따, 이 맛이 어떻게 이럴 수가. 궁중수라상 맛이 따로 없네. 월화가 당황하며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과찬을 그보다 어제 약속한 관상 가르치기는 언제 하실 거요? 아, 맞다. 어서 와보시오. 도철이 월화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관상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남자 관상부터 가르쳐 드리겠소. 남자의 관상을 볼 때는 코를 봐야 하오. 그럼 여자는요?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더듬거렸지요. 여자는 가슴을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소. 뭐라고요? 가슴을? 아, 그게 가슴의 크기로 자식 복을 보고 또 모양으로 남편 복을 보는 거라오. 월화가 장난스럽게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지요. 그럼 제 가슴은 어떤가요? 언제 신랑감을 만날까요? 그때 도철의 거시기가 장승엽 솥대처럼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어허, 이 아랫놈이 또. 소저는 아마 곧 좋은 분을 만나실 상이오. 고지라니 얼마나 곧 말이에요? 글쎄, 아마 이번 달 안에. 그때 마을 남정네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지요. 저게 뭐여? 저기 봐. 도철이가 여자한테 뭘 가르치고 있네. 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아이고, 저 여자 얼굴이 정말 달덩이 같구만. 남정네들이 수군거리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철아, 그 처녀는 진짜 누구냐? 혹시 몰래 장가든 거 아니냐? 도철이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냥 관상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그런데 관상을 왜 가슴 보면서 가르쳐? 도철이 너 수상하다. 월화가 도철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네요. 좀 부끄러운데
아따, 마을 사람들이 원래 남의 일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렇소. 신경 쓰지 마시오. 그때 안악중과부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도철아, 우리도 관상 좀 봐주라. 그 예쁜 처녀만 보지 말고 내 가슴도 한번 봐달라니까. 도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마을이 다 뒤집어지겠구만. 월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점점 얼굴이 빨개졌지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궁에서는 월하가 무심코 중얼거리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자 도철은 월하를 바라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지요. 어허,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월하의 배려심 깊은 모습과 교양 있는 말투를 보며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소전은 정말 특별한 분이오. 관상으로 봐도 범상치 않고 요리 솜씨며 글씨며 도대체 어떤 집안 규수이실까? 월하도 도철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 점점 감동하고 있었지요. 이런 진심 어린 사람은 정말 처음이네. 지위나 권력에 관심 없이 그냥 나 자체를 보는 사람. 도철님, 관상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따, 소저께서 인정해 주시니 기분이 좋구만. 그런데 혹시 저녁에 뭘 해드리면 좋겠소?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월하는 목욕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더워서 목욕 좀 하고 올게요. 아, 그러시오. 조심히 다녀오시오. 그런데 한참 후에도 월하가 돌아오지 않자 도철이 걱정되어 우물가 쪽을 보러 갔지요. 그런데 실수로 월하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월하의 하얀 살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이쿠, 도철의 거시기가 봄의 꽃이 피듯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또 말을 안 듣네. 그때 월하가 도철을 발견했지요. 어머, 누구세요? 아, 미안하오. 내가 그만 실수로. 도철이 급히 눈을 가리며 뒤돌아서려 했는데 발을 헛디뎌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매, 사람 살려. 월하가 깔깔 웃으며 말했지요. 이미 다 봤으면서 이제 와서 수줍어하기는. 어서 나오세요. 정말 미안하오. 나는 그저 관상만 봤을 뿐이고. 아, 그게 아니라. 관상이요? 그럼 제 몸 관상은 어때요? 월하가 장난스럽게 물어보자 도철이 더 당황했지요. 그런 거는. 두부 모서리 건드렸다고 두부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니니 겁먹지 마요. 월하의 대담한 말에 도철이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처녀가 정말 보통 처녀가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니. 월하가 옷을 입고 나서 도철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지요. 괜찮아요. 어차피 곧 만날 사이라면서요? 곧 만날 사이라니? 아까 관상 보더니 이번 달 안에 좋은 분 만난다고 했잖아요.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 좋은 분이 설마 나라는 거라고 말하는 거요? 여자의 마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관상을 본다고. 월하도 도철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상해. 왜 이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편할까? 내가 공주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둘 다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허, 이 기분이 뭘까? 혹시 이게 사랑인가?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서로에게 느끼고 있던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철과 월하가 달콤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어허, 저 소리가 뭐야? 도철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관군들이 마을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이상한 여인을 본 적 있느냐? 관군 대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지요. 이상한 여인이라니.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궁에서 실종된 공주마마이시다. 키는 보통이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예쁘다더라. 그 말을 들은 월하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월하가 급히 도철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저들이 나를 찾는 것 같아요. 뭐라고? 소저가 설마? 도철이 월하를 빤히 쳐다보자 월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인일 뿐이에요. 평범한 여인이 왜 이렇게 떨고 그래? 혹시 정말로? 그때 관군들이 도철의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도 수색하겠다. 어허, 이거 어떻게 하지?
도철이 급히 월화를 뒤주 안에 숨겼습니다. 숨죽이고 계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내 놈이 이 집 주인냐? 도철이 문을 열며 태연한 척했지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이 집에 수상한 여인이 숨어 있지 않느냐? 수상한 여인이요? 아따, 저는 혼자 사는 총각인데 수상한 여인이라도 좋으니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요. 관군들이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 향내가 나는군. 도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아, 그건 제가, 어제 이웃마을 처녀와 눈이 맞아서 하룻밤 보내서 그렇소. 오호, 그래? 어떤 처녀더냐? 아따, 가슴도 탐스럽고 엉덩이도 시하고 밤일도 끝내주더라고. 관군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지요. 이놈이 보기보다 바람둥이네. 그래, 총각이 그럴 수도 있지. 그때 뒤주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났습니다. 어? 저 소리는 뭐냐? 도철이 더욱 당황했지요. 아, 그건 요즘 쥐가 말썽이요. 쥐치고는 소리가 크네. 관군들이 의심스러워하며 뒤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자. 도철이 급히 막아섰지요. 아니, 그럴 것 없습니다. 정말 쥐뿐이라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관군이 뒤주 뚜껑에 손을 대려는 순간 도철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 맞다. 어제 그 처녀가 속옷을 두고 갔네. 도철이 월화의 속옷을 꺼내 보이자 관군들이 환호했지요. 오, 정말 처녀의 속옷이 있네. 이거 보니까 정말 여자가 있었구나. 어허, 이 색시 속옷이 참 고급스럽네. 관군들이 만족스러워하며 나가려 할 때 대장이 한마디 더 했지요. 그래도 혹시 수상한 여인 보면 즉시 신고해라. 알겠습니다. 관군들이 떠나고 나서야 도철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월화를 귀주에서 꺼내어 주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어허, 이제 괜찮소. 월아, 이제 솔직히 말해주시오. 당신 정체가 뭐요? 월화가 피하려 했지만 도철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어떻게 그런 왕실 서체를 쓰고 궁중 요리를 하고 관군들이 찾아다니는 거요? 그냥 좋은 집안에서 자란 것뿐이에요. 좋은 집안? 그럼 외강에 떠내려가고 있었소? 평범한 여인이 왜? 도철의 계속되는 질문에 월화가 점점 답답해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소? 혹시 정말로? 그만해요. 너무 캐묻지 마세요. 월화는 마음속으로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지만 내가 공주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지냈는데 신분이 드러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 속일 수는 없어. 언젠가는 들통날 텐데. 그때 월화가 옷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속치마가 떨어졌습니다. 도철이 그것을 주워주려다가 깜짝 놀랐지요. 어허, 이것은 속옷 안쪽에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봉황 문양이 수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양은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봉황 문양이야. 월화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그것은 설마 당신이 정말로 공주마마? 도철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으려 하자 월화가 급히 막았지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얻은 거예요. 우연히? 이런 귀한 물건을 우연히 얻는다고? 도철이 월화를 빤히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설마 공주마마는 아니겠지? 설마 내가 지금까지 공주마마와 한 방에서 자고 그랬을라고?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잘못하다가는 내 목이 달아날 판인데 뭘 생각하지 말란 말이오? 월화가 도철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아무 말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저는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네, 그러니 제발. 그때 도철이 말없이 월화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요. 어허, 이 눈빛을 보니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제발 믿어주세요. 도철이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소, 일단은 믿어보겠소.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 같소. 관군들이 계속 찾아다닐 테니. 월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철이 월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주든 뭐든 내가 지켜야겠소. 당신을 절대 잃을 수 없소. 도철의 진심 어린 다짐을 본 월화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좋아요. 이제 정말 다 말씀드릴게요. 월화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나라의 공주입니다. 뭐라고? 정말로 공주요? 도철이 기절할 뻔하며 벌벌 떨었지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진정하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월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간신들이 저를 제거하려 하고 아바마마마저 속아서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궁을 탈취했지만 자객들에게 쫓겨서 강에 떨어진 거예요. 도철이 월화의 사연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따, 그런 잡것 같은 놈들이 공주마마를 어떻게 감히...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주셔서. 그때 도철이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떠올렸지요. 아, 그런데... 어허, 이거 큰일인데. 왜요? 무슨 문제라도?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공주마마와 한 방에서 자고 그리고 목욕하시는 것도 보고 그런 건 괜찮아요. 어차피 뭐요? 월화도 얼굴이 빨개지며 중얼거렸지요. 어차피 마음에 든 사람이니까. 마음에 든다고 하셨소. 정말로? 아, 그게 아니라 월화가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철이 더욱 당황했지요. 내 목이 곧 달아나겠구만. 안전해지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어요. 책임이라니. 혹시 그 말은... 밤마다 꿈에서만 아가씨랑 벼농사 짓지 말고 더 기다리게 하지 말고 고백이나 하시지. 월화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도철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허, 공주마마가 어디서 그런 야한 말을 하시오? 아, 제가 왜 이런 말을. 부끄러워. 월화가 표주박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지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만드니까. 나요? 내가 뭘 했다고? 처음 만날 때부터 가슴 관상이며 뭐며 온갖 것이 같은 소리만 하셨잖아요. 도철이 억울해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정말 관상술이었다니까. 아가씨 가슴 관상이 좋다고 한 것도 순전히 학술적인... 그게 다른 뜻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이요. 아따, 내가 그런 놈으로 보이시오? 그런데 월화가 도철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푸아, 당신 정말 순진하네요. 순진하다니. 그래서 더 좋아요. 궁에서는 이런 순수한 사람 만날 수 없었거든요. 도철이 월화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나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요? 글쎄요, 어떨까요? 아이고 매, 이 공주님이 정말 내 심장을 왜 이렇게 두근거리게 하시는 거야. 그때 갑자기 담장이 우드득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자객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찾았다! 공주를 내놓아라! 어허, 내 놈들은 누구냐? 도철이 월화를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자객 두목이 칼을 빼들며 위협했지요. 방해하지 말고 비켜라! 우리는 공주만 데려갈 뿐이다! 아따, 개뿔. 내가 살아있는 한 공주마마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다. 월화가 도철 뒤에서 떨며 속삭였습니다. 도철님, 위험해요. 도망가세요. 무슨 소리여? 이미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내가 지켜야지. 내가 죽더라도 공주마마는 보호하겠소. 그때 자객 두목이 칼끝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 다 죽을 운명이야! 공주마마, 제가 시간을 벌 테니 도망가시오. 아니에요. 죽어야 한다면 함께 죽어요. 어허, 이럴 때 그런 소리를. 자객들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도철의 관상 실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했지요. 어라, 저 자객 두목 관상을 보니 오늘 오후에 큰 변화가 있을 상인데. 무슨 변화? 글쎄, 아마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올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소리는 뭐야? 자객들도 당황하며 창밖을 내다봤지요. 아따, 내 관상이 또 맞았구만. 도철이 기뻐하며 월화를 꼭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뭔가 희망이 보여. 두두두둑, 두두두둑.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문이 와장창 부서지며 진짜 왕실 호위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주마마, 저희가 늦었습니다. 호위무사 대장이 무릎을 꿇으며 외쳤지요. 자객들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라? 이놈들은 또 누구야? 왕실 호위무사다. 도망쳐.
아이고 매, 이제 와서 도망가려고? 늦었다, 이놈들아. 잠시 뒤 호위무사들이 자객들을 모두 제압하고 나서 대장이 월화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주마마, 간신들의 음모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일이죠? 조정에서 호조판서와 삼정승이 짜고 공주마마를 제거하려 한 증거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도철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지요. 어이쿠, 그놈들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나서서 간신들을 모두 숙청하셨어요. 월화가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아바마마께서 진실을 아셨군요. 호위무사 대장이 도철을 보며 말했지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옵니까?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신 관상가예요. 관상가라고요? 그럼 이분이 공주마마를 구해드린 분이군요. 도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그냥 관상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을 뿐이요. 관상이 좋아서라니. 참 특이하시네. 호위무사 대장이 웃으며 말하는 순간 또 다른 호위무사가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임금님께서 직접 오고 계십니다. 공주마마를 직접 데려가겠다고 하시며 행차하고 계십니다. 월화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직접 오신다고요? 도철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임금님을 직접 뵙는다는 말이요?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요. 아바마마께서는 좋은 분이세요. 곧 임금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도철은 너무 놀라서 바로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서거라. 짐의 딸을 구해준 은인이라니. 어서 얼굴을 보자. 관상이 좋아서 공주를 구했다고? 재미있구나. 어떤 관상이었기에? 공주마마 관상을 보니 천하제일 귀상이라서 절대 죽으면 안 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하하, 참 재미있는 놈이구나. 임금이 도철의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대의 충성심과 용기에 크게 감동하였다. 무엇을 원하느냐? 도철이 월화를 흘끗 보며 중얼거렸지요. 저는 그냥 공주마마가 행복하시면 되었사옵니다. 어허, 정말 순수한 놈이로구나. 임금이 크게 웃으며 도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그대를 왕실 전속 관상가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이 한영 신의 큰 집도 아사하겠다. 휴, 이제 관상으로 굶을 일은 없겠구나. 그때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나, 도철이가 벼락 출세했네. 왕실 관상가라니 대단하다. 이제 우리도 관상 봐달라고 하면 돈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철이 손을 흔들며 웃었지요. 아니요, 마을 사람들은 공짜로 봐드릴게요. 아바마마, 도철 관상가님을 지아비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소녀의 간청을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공주가 원한다면 짐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주마마와 제가 어떻게? 신분이 너무 다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대를 공주의 부마로 임명하노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도철이가 부마님이 됐다! 어머나, 이제 도련님이라고 불러야겠네. 한 달 후 도철과 월화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고 첫날 밤을 맞이한 그날 밤 도철이 월화에게 속삭였지요. 공주마마 정말 꿈 같소. 나도 그래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혹시 첫날 밤이 무섭지 않소? 월화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뭘 무서워해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속궁합이 딱 맞는다고. 어허, 공주마님이 어디서 그런 야한 말을. 당신이 가르쳐준 관상술이잖아요. 도철이 더욱 당황했지요. 그럼 보찜 풀기 전에 주인집 허락부터 받는 게 순서인데. 오늘 밤엔 당신께 허락해드릴게요. 그러니 마음 놓고 보찜을 풀어보세요. 대신 실망시키면 안 돼요. 월화의 대담한 말에 도철의 거시기가 장승 엽소떼처럼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관상가 도철은 한순간의 용기와 정확한 관상술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공주 월화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 더욱 현명한 공주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그 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식자우환이라 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도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관상술이라는 지식이 오히려 큰 복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때로는 자신의 재능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할 때 도철처럼 운명이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신만의 관상술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